중문학기행 총 8회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상과 처세노로로서의 손자병법, 원래는 그냥 여러분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그냥 병법이라고 해서 병법을 오늘 다 할 생각이었는데 다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손자, 중국 병법 하면 손자입니다. 제일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손자는 중국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세계 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철학적이고 인생론적이고 처세론적인 병법이 손자병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은 병법이지만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인생 철학이 담겨 있는 대단히 심오한 책입니다. 자, 먼저 이 손자병법을 공부하려면은 손무, 이 손자의 이름이 손무 혹은 자경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는 경이고 자는 장경이고 손자병법 손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조들이 주나라 무왕 때, 주나라의 무왕 때 주무왕 있잖아요. 그 문왕 밑에 무왕이 이제 통일한 왕이죠. 이 주나라 무왕 때 귀족이었습니다. 귀족이었는데 이 손자의 이 손무 혹은 손자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 귀족이었는데 주나라 때 무왕 때 귀족이었는데 진나라 이게 지금은 하남성의 회양입니다. 거기 세거라는 거는 대대로 그 틀을 잡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틀을 잡은 덕을 말합니다. 세거. 진국에 세거를 했는데 이 안에 거 보십시오. 진나라의 공자 진완, 세거한 조상이 진완이라는 손자고 조상 이름이 진완입니다. 이 진완을 사람은 후예가 바로 손자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왕실 내분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진나라가 혼란스러우고 멸망 직전에 진나라로 와버립니다. 이 조상들이. 이게 손자가 한두 살경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손자가 아직 어렸을 때 뭔지 모르죠. 한두 살이니까. 이때 원래는 진나라가 세거지였는데 제나라로 와버렸습니다. 제나라는 여러분 그 지난주까지 우리가 했던 데 보면 머릿속에 여러분 뭐 어떻게 남아있어요? 산동반도. 나라가 가장 컸고 바다 가기 때문에 소금이 많이 났고 광산이 있어서 철도 많이 났고 이래서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다. 그 했죠. 나중에 이제 다다음 주쯤 되면 이제 공자를 할 건데 공자도 이 제나라로 망명 간 적이 있거든요. 그 유명한 부자 나라 제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신했는데 이 일족들이 성이 원씨, 전씨, 손씨로 성을 바꿉니다. 이게 이제 이쪽이란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손자인데,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나도 이 책을요, 오자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하게 되는데, 오자병법이다, 뭐, 손무병법이다, 손빈병법이다, 해가지고, 손자와 손빈을 같은 사람으로 여기기도 하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랬는데, 72년에, 중국에서, 그 중국 은작산에서 한나라 무덤, 여기서 엄청난 이런 옛날 책들이 고스란히 발견됐어요. 글자가 그대로. 다 완독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걸 보고, 손자와 손무는 다른 사람이고, 손자가 선배고, 손비는 손자보다도 100년쯤 뒤의 사람이다. 그래서 손자병법도 있고, 손무병법도 있고, 그리고 이 손씨 집안은 완전 병법 전문 집안이야. 그, 손자가 훨씬 후손이 말하자면 손빈이 되는 거다. 그래서 손빈도 나중에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전래해오던 손모병법, 손자병법보다 더 원본에 가까운, 그리고 우리가 본 그 책은 잘못 본 거예요. 이때 나온 책이 진짜 손자병법이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는 책들은 다 진짜 손자병법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책입니다. 은작산. 한나라 때의 묘에서 주간이라는 건 책입니다.
박물관이 생겼는데 이게 지금 이제 임기시 난산, 이게 난초 난자입니다. 간체자입니다. 난초 난자를 이래 써버려요. 난산구, 은작산 선안기석이 있고, 연행하고 우리 가봤거든요. 중국문화기행 때. 여기입니다. 은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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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나라 한자입니다. 한묘 죽감박물관. 이게 이제 은작산 한묘 죽감박물관이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여기에. 여기 들어가면은 은작산 한묘.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각종 유품들이 쫙 있는데 주관도 쫙하게 쌓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엄청난 책들이 발굴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손자병법이 확실히 나타나고 역사적으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어버렸는데, 자, 이 문제가 이제 복잡합니다. 고향이 다 이게 산동성입니다. 같은 산동성 안에서 각 지역마다, 각 현마다, 우리 지역 사람이다, 우리 지역 사람이다 한 데가 네 군데나 나타나요. 네 군데가. 그게 이제 광요, 이 넓은 광자입니다. 넓은 광자를 이렇게만 써요. 광요, 이게 이제 옛날 우리가 아는 한자고, 이게 지금 중국에서 쓰고 있는 간체자고, 광요라는 설이 있다. 이게 이제 너는 광라오라는, 라오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런데 산동 역사, 이게 역사라는 역자입니다. 이력서하는 역자를 이렇게 써요. 산동 역사치기학과 사해, 사해라는 책 등에서 이거 이제 바로 광요, 산동성 광요 지역에서 손자가 태어났다. 이런 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해민설, 이거는 해민현지, 해민현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군지지요. 그 인물지에 보면은 산동성이라고, 산동성 해민이라고 말했다. 그다음 나간설, 이거는 당조 원화연, 당조 원화연간 인보편, 당나라 때 원화연간에 인보가 편찬했던 원화성참, 원화시대 때의 성들을 편찬해서 넣은 기록에 손실성을 가진 종목 아래 보면은 나간에 바로 손실성들이 흥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산동성이다. 그 산동성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치입니다. 임치. 이게 임자, 약자가 이렇게 쓰는 거고, 치. 임치설 보면은 좌전, 예? 양공 28년, 이쪽에 보면은 산동 통지, 이런 데 보면은 조부 집문자가 임치의 을이라는데 오랫동안 살았다. 고대 제나라의 고도였고, 임치라는 데가, 지금은 치박시 임치구 북쪽에 있다. 그래서 임치군에서 다스리고 있다, 지금도.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이제 손자가 고향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 지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산동성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제일 가깝죠. 인천에서 배 타고, 여기서 우리가 배 타면 바로 요 갑니다. 여기 쫙 가면 여기 이제 다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풀리면은, 우리 꼭 한번 문화기행을 산동성 하나만, 한 군데만 한 일주일 동안 쫙 한번 돌아보고 싶은 만큼 굉장히 공자도 여기고, 뭐 많거든요. 산동성에 뭐 이런, 때문에 이때 그 고대 중국 문화 중에서 이 일대도 중요하지만은 이 일대, 관함성하고 사천성, 호복성, 이 일대도 이 중원, 여기도 중요하지만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일대가. 이래서 여기를 꼭 한번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풀리기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반에 김유 선생 계신데 이쪽입니다. 광동성. 여기입니다. 남쪽 지역에 광동 요리 유명하죠. 해산물 많이 들어가는데 광동 요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해요. 참 입맛에 맞아요. 이 중국 요리가 보면은 광동성은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는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 사천성과 호남성 이 일대는 맵기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사천 요리 먹어봤어요? 여러분 아마 못 먹을 거예요. 엄청 매워요. 우리나라 와서는 좀 덜 맵게 한데도 매워요. 내가 지난주엔가 사천 요리 전문집에 갔다가 아주 일단 맛있게 먹었어요. 매운 걸 몇 가지 좀 빼고 그냥 맛있게 먹었는데,
뭐가 많이 소화 잘 돼요. 매워가지고 뭐 참 몸에 좋아요. 위장에도 좋고, 폐에도 좋고. 여기, 이때는 매운 요리입니다. 여기는 매운 요리고. 그런 차이가 나요. 여기는 해산물 많은 가장 좋은 지역이고. 자, 어쨌든 여기, 산동성 여기입니다. 여기에 어느 나라? 제나라. 제나라가 바로 이제 이 바다 끼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제나라 바로 옆에 노나라거든. 공자가 태어난 나라. 그때도 아마 산동성, 공자할 때 되면 여러분 산동성에 쫙, 그 산동성 네 지도가 다 나와요. 자, 손무 나옵니다. 전국시대 말기에 명활하게 있습니다. 그 100여 년 후에 후손이 손빈. 이게 다리 잘릴 빈자거든. 손빈이 다리가 하나 잘렸어요. 손빈. 또 이 후손이다. 기원전 515년, 이러면 이제 손무가 30세기입니다. 전, 포, 난, 고, 사성 반란에 연루돼가지고, 이건 어떤 이제 손무가 아닙니다. 손무 조상들입니다. 기원전 515년이니까. 조상들이 연루되어서, 이 내성이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오나라로 도주했다가, 오나라로 도주했다가, 은거 중에 손자병법 13편을 집필했다. 이런 겁니다. 오나라에 있다가 오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울 때 손자가 도망가서 조용히 지내면서 병법을 썼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나라, 왜 그랬느냐. 이 당시 오나라, 이때 이제 오나라 얘기 재밌게 나옵니다. 당시 오나라의 오함녀, 유명하잖아요. 오함녀. 함녀, 왕 이름이 함녀입니다. 함녀. 정자는 이렇게 써요. 오함녀가 지배했고, 충신은 누구냐? 오자서라는 충신이 있어요. 이때 손무가 초청을 받아서 가서 이제 이제 병법 전문가로 초청해가지고 이제 훈련 받으려고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 그래 있는데 이때 이제 손무가 초청받아 갔어요. 오나라. 함녀왕 때 오자서가 좋다 해가지고 이 오자서가 그 제사이기 때문에 너 하면 임금 만나지도 못해요. 좋다 해서 이제 임금 앞에 가서 이제 당신이 병법 잘 하느냐? 그 손자가 잘합니다. 말해봐라, 실험해봐라 하니까 아니 당장 보이겠다. 훈련시키는 걸 보여주겠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훈련시킬래? 궁녀들 좀 동원해라. 180여 궁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180명을 시켜가지고 줄 세워가지고는 이제 A조, B조 이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훈련시킨단 말이죠. 시키는데 우양우좌양좌 말 안 듣잖아요. 궁녀들이 키키고 웃고 뭐 이러거든. 그러니까 매번 말해요.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으면은 각 조장이 있단 말이죠. 이 조장 죽인다. 조장 말 안 들으면은. 여러분 하나만 말 안 들어도 조장을 내가 죽인다. 근데도 뭐 설마 죽이라 싶어서 왜? 궁녀들이 전부 이 왕 함녀가 아주 오입제예요. 아주 바람둥이야. 그러니까 궁녀들 굉장히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아이 설마 왕이 좋아하는데 저게 지가 뭔데 우리를 죽이라. 감히 궁녀를 어떻게 죽여? 왕은 명령 없이. 안 듣는단 말이야 말을. 3번을 말해요. 나중에 3번째는 아주 강조를 해요. 이번에는 정말로 죽인다.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가도 안 가고 뭐 킥킥거리고 뭐 히하고 말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세우더니만 조장을 불러가 나오니까 조장을 딱 죽여버려요. 그 여자. 왕이 보는 데서. 마침 그 죽은 궁녀가 왕이 아주 총애하는 궁녀예요. 그 왕이 기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괜히 병법 하나 배우려고 시범 보이라 했더니만 지 좋아하는 궁녀를 죽여버리거든. 그 왕이 막 얼굴 새파래가지고 그 왜 죽이나 하기는 말 이렇게 합니다. 총애하는 궁녀를 죽이니까 이 손자가 왕에게 신하인 손자가 지금 이미 왕으로부터 명을 받았다. 왕으로부터 명을 받아서 내가 장군이 됐다. 장군이 군에 있을 때는, 군에서 통치할 때는 왕의 말도 불수 안 듣는다.
한참 장군이 명령하고 있는데 왕이 물러나! 안 돼요. 그러니까 왕이 알았다, 그만해라. 하거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죽여놓고는 10분 보인 뒤에 훈련 시킨단 말이에요. 시키니까 궁예들이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너무나 잘 듣는 거야. 착착 막 한마디 떨어지면 막 너무나 잘하는 거야. 그걸 딱 보여준 거예요, 왕한테. 보니까 왕이 보기 어때요? 다르죠? 아, 장군에게 실권을 주고 왕인 나도 일단 장군을 믿었으면은 저도 맡겨야 된다. 확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도는 말로 그걸 하지만은 그 실은 없단 말이에요. 왕이 말하는 것도. 분홍용계 실이다. 이래가지고 그 신임 받았어요. 손자가. 그 오함여로부터 받아가지고는 이제 군, 통수권 맡아가지고 초나라 공격을 해가지고 엄청난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와서 말했지만 잘 안 되니까 이제 가서 다른 나라로 가버려서 숨어가지고 이제 병법을 썼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오자서거든. 오나라의 상장군입니다. 장군 놔두고 막 지가 다 이제 시민 모인 거죠. 근데 이 오자서에게는 아주 슬픈 스토리가 있어요. 이 오자서거든. 원래는 초나라에서 태어났어요. 났는데 이 태어나길 잘 태어나야 돼요. 이때 이제 초나라를 지배하는 건 누구냐면 간신이라. 간신이 이름도 비무극이라는 간신이에요. 이 간신이 오자서가 어렸을 때 오자서 아버지와 형을 이 간신에 의해서 다 죽어요. 아버지와 형을 죽인 원수야. 그래서 오자서가 송나라, 정나라를 거쳐서 오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오자서 아버지가 그때 태자의 스승이에요. 동궁의 스승이야. 태부야, 태부. 태자 스승을 태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관심 말 듣고 태자 스승을 왕이 죽여버려. 오늘 아들도 죽여버려. 그러니까 오자서는 뭡니까? 내 이 나라, 이놈의 나라, 초나라 꼭 한번 손보겠다 하고는 딴 나라로 간 겁니다. 갔는데 이제 송나라 가서도 자기가 등극을 못하고 정나라에서도 안 되는데 오나라 가서 가만히 이제 판세를 보는 거야. 내가 여기서 장군이 될 수 있나 안 됐나 판을 보는 거야. 보니까 공자 광이 꽤 쓸모있고 똑똑해요. 아주 정치를 잘할 것 같아요. 자기 말도 잘 듣고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좋아하는 그 공자가 왕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 왕을 죽여버려요. 이 왕이 독재자고 평이 안 좋아요. 능력도 없어요. 죽여버리고 자기 친한 광을 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바로 함녀입니다. 지금 함녀는 오자서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함녀가 오자서 말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아주 잘 듣죠. 그래 된 게 오자서예요. 근데 소왕이 그래서 이제 초나라 침략한 거거든. 가서 이제 자기 원수 다 갚아요. 이때 이제 가니까 소왕이 자기 아버지 죽이게 했던 거 도망가 버리니까 그 아버지를, 어? 이 아버지가 또 평이 나빠요. 이 아버지가 며느리 삼으려던 진나라 공주를 비무국, 요 간신이 참 이쁘고 뭐 하니까 아들 주지 말고 배하가 직접 가시오 하니까 지 첩으로 삼아요. 아들한테 온 공주를 지가 첩으로 삼는 이 막지 뭐가 그게 애비야. 소왕의 애비야. 이 나라 이게 안 되죠. 초나라는 이래. 좋은 임금 아닌데 왕 하나 아프거나 왕실 중에 나쁜 거 하나 있으면 이래 돼요. 한 나라가. 그러니까 평화치근대가 태자를 모함해가지고 시신의 100대 이게 바로 오야서가 원수 갚았죠. 갚으니까 그래도 무덤에 시신을 파가주려면 시신을 때리는 거. 그건 누가 봤을 때 눈살 찌푸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있어요. 자기 모국이니까 자기 어릴 때부터 불안 친구가 있죠.
신포서라는 친구가 야, 너 너무하지 않느냐? 아무리 너 아버지 형님 원수라도 그 집안을 그렇게 시집까지 하느냐 그랬더니만 그때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해는 지고 길이 멀어 방법 택할 여유가 없다. 오일 막 뭐 할 수 없다. 도원 길은 멀고 나는 그래서 이 역적놈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걸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여기서 일모도원, 일모도원 이 말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죠. 급한데 뭐 일모도원한테 뭐 그런 거 따질 리가 있나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 일 보고 이 친구가 친구 사이인데도 오자서 저는 참 너무하다 싶어서 이 심포서 이 친구가 지 나라에 원조를 요청하러 가가지고 안 들어주거든. 지 나라가 안 들어주니까 지 나라 그 궁전 뜰에서 7일 동안 곡을 해요. 그러니까 지 나라 왕이 애왕이 출병해가지고 결국 오나라 패배해서 물러가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령지에 가서도 관용을 베풀어야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만하죠. 그런데 자 함녀가 이제 올라라 딱 점령하고 뭐 이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지요. 기분 좋으면 어때요? 힘이 세지고 건방지집니다. 자만한 함녀가 어떻게 됩니까? 원나라 구천과 전투 중에 죽어요. 죽으니까 아들 부차가 나와. 이때는 이제 원나라가 세했거든. 원나라가 이제 이때는 이미 그 손자는 병법 천재 손자는 딴 나라로 가버린 겁니다. 아, 이 나라 보이 왕 가만히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못 버틸 것 같아 하니까 딴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올랑 전투중에 죽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나라가 원나라다 해가지고 올랑 함녀 아들 부차가 보복을 하려고 어? 그 지풀 위에 누워 잠들었다고 와신 해가지고 보복을 했거든. 한 뒤에 그다음 구천이 당했단 말이죠. 자기가 점령했던 나라한테 자기가 도로 당했단 말이죠. 원수를 갚았거든. 그러니까 구천이 어떻게 했냐. 웅담, 쓴맛을 보고 보복했다고 와신상담. 패배한 사람이 원수를 갚을 때 와신상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제 오자서는 합려 붙여 두 왕에게 계속 경고해요. 그걸 이제 신복지환이라고 합니다. 했지만은 벽비 농간으로 다 거부다해요. 이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이제 내가 요 얘기를 자세히 한 이유는 그겁니다. 처세 방법이 자기 충성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 돼요. 잘 나갈 때는 하다가 지가 타락해가지고 타락하는 걸 비판하면은 안 들어주고 도로 배척하는 그런 사람한테 충성할 필요 없어요. 근데 결국은 이 오자서는 끝까지 충성밖에 못한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다 거부당해가지고 늦게는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간신들이 저 오자서 죽여버립시다. 그 죽어요. 죽어가지고 어? 구적제외 그 오자서가 이래 말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거는 침략자 적이다. 어? 원수 적이다. 이 적은 사지, 몸의 병이다. 육체의 병이다. 그러나 내정에 불리한 거. 이거 이제 간신들이거든. 신복제지들. 마음속에 속병이단 말이에요. 속병. 그 속병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포기하고 아들을 제 나라에 맡기는 게 화근이 돼가지고 부차로부터 자기를 하라는 왕명을 받아요. 오자서 충신했게. 총루검으로 총루검을 받고 죽어라 하니까 오자서 유언이 그겁니다. 필취, 오한. 내 눈가를 날 죽이고 시신부터 눈가를 빼가지고 눈가를 오나라 동문에 매달아 놔라. 그걸로 꼴랑 원나라 사람이 쳐들어올 때 꼭 원나라 사람 쳐들어온다는 걸 경고했는데도 안 들었으니까 오나라 망한다는 것도 경고했거든. 그러니까
월나라가 우리나라를 망친 걸 내가 내 눈을 꼭 보겠다. 죽은 뒤에라도 내 눈을 보도록 해달라 해가지고 이게 오자서 유언입니다. 아, 참 사람들 독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 더해요, 이 왕들은. 이 간신들은 이 시신을 말가지고 가루에 넣어가지고 강물에 버린 걸 백성들이 강기숙해서 서산에 오상사라는 사당에 걸리게 했다. 국민들이 역시 착하죠. 우리나라도 뭐 사육신 뭐 다 국민들이 거뒀잖아. 그 11년 뒤에 오나라는 원래 이렇게 참패하고 부차는 오자서별 면목이 없다며 헝겊으로 얼굴 가리고 자결 합니다. 그럼 오나라는 망합니다. 망해요. 중심만 안 땅 나라 망한 거죠. 이게 와신상담. 이 영화는 뭐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 이 얘기는 다 알지요. 아는 걸 내가 자세히 했어요. 이런 영화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월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월나라는 오이랑 이 위치가 지금 뭐 전부 다 그 상해 남쪽 부근에 거기 있거든요. 상해 부근에. 그일 때 굉장히 좋은 데죠. 위치가 좋은 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나라와 월나라. 오나라가 조금 북쪽, 월나라는 좀 남쪽. 그 오월 해가지고 오월이 이웃나라란 말. 그러니까 이웃나라끼리 서로 막 전쟁을 한 거예요. 월나라 중심 누구냐? 범서, 범여, 범여거든. 성모여들 몰라요. 자는 소백 초나라. 그래서 출생해서 오왕 부차에게 패한 구천 따라 월나라로 가요. 패전 때 월나라로 가. 오늘한테 패한 월나라 구천왕을 따라서 월나라 왕 그냥 구천이 그냥 낭망해버려. 아, 이제 내 끝났다. 날 죽여달라. 그런데 범녀가 그러면 안 됩니다, 폐하. 꼭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살려준 게 범녀입니다. 왕에게 상담의 교훈을 주고 일일이 다 코치해요. 그럼 이제 감독을 하거든, 오나라가. 오나라가 혹시 오랑 구천이 우리한테 원수 갚으려고 뭐 하지 않느냐. 그럼 감독하면 감독 돈을 다 피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강대국을 만들어요. 그런 반면에 오나라 왕을 너무나 잘 꼬셔요. 어떻게 꼬시냐. 미녀 서씨가 이어서 나옵니다. 거기 가면 이게 이제 서씨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유명한 그 왕희지 그 사당하고 있던 데서 멀지 않거든요. 우린 그때 갔다 서씨 있는 데서 못 가봤는데 고향 가까워요. 그 일대입니다. 오나라, 월나라가 미녀가 많거든요. 근데 오나라 또 미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월나라 서씨를 바로 범녀가 발탁해가지고는 잘 교육시켜서 오나라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왕을 완전히 반하도록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정책을 이 미녀를 통해서 다 하고 오자서도 그냥 나쁜 놈이라고 계속 내치도록 만들어간 게 이 서씨, 이 미녀가 다 합니다. 미녀 관계에 다 넘어간 거예요. 법자가. 그래가지고 범녀가 강대국을 만들어가지고 월을 군대를 키워가지고 강하게 만들어 놓고는 오자서가 죽였다는 걸 알고는 바로 정복합니다. 몇 년 뒤잖아요. 바로 오나라 정복했거든. 이게 바로 서씨입니다. 아, 이 얘기 참, 이 영화 참 볼만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웬만한 충신들은 다 충성을 바치고 나중에 자기가 처벌받는 거거든요. 다 그랬어요. 앞으로 나오는 뭐 진나라도 그렇고 다 그랬는데 살아난 게 누구냐? 범여입니다. 여러분 오늘 딴 건 다 잊어버려도 범여 처세법을 잊지 마세요. 원수를 갚은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리는 탄탄해. 그때 떠나요. 위기가 아닌 평상시의 구천은 섬길 수 없다. 꼭 판단합니다. 대명지 하에서는 대명지는 나라가 태평하게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이 구거 오랫동안 있을 수 없어. 차라리 차제 구천 위인이 가여 동환 근심을 함께 해. 외로울 때는 막 도지만 좋아하고 함께 해. 그러나 편안할 때는 같이 못해. 여러분 친구도 그렇습니다. 친구도 고통스러울 때 뭐 돈 빌려주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할 때는 막 친구 하다가 지가 돈 잘 벌고 잘 나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만
옛날 친구 잊어버리고 친구 바꾼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로 이걸 떠올려, 법률을 떠올리란 말이에요. 이 친구, 이게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나라를 버리고 지나라로 가요. 지나라로 아예 친구들 데리고 몰래 그냥 지나라로 가버려요. 도망가버려요. 가서는 이름을 바꿔요. 치자피, 치이자피. 이게 이제 무슨 올빼미 치자거든. 치이자피. 근데 이게 나도 뜻을 몰랐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시절에 소가죽으로 술 자루를 술 이제 운반하고 가져갈 때 소가죽을 만든 소가죽 자루 중에서 소가죽 술주머니 중에서 아주 유명한 게 치자피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숨어 살아야 되거든요. 법률가 막 우리나라 와 있다 하면 또 막 와서 뭐 해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숨어 살아야 되니까 막 은자로 살아가면서 이름을 아예 치자피라고 그 쌍놈 이름처럼 이렇게 개명해가지고는 두 아들과 농사로 또 거부가 돼요. 그만한 머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전화해서 재상 돼야 돼요. 재상 시켜주니까 재물 다 나눠주고는 또 숨어버려요. 숨어가지고 산동성 정도현 도주공이라는 별명으로, 도주공이라는 별명으로 가서 농상업에, 농사 짓고 장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게 뭐 이런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 수가 없죠. 부지런하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걸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서 막내 아들 낳아요. 그 막내가 30살 때 둘째 아들 놈이 초나라에서 살인을 해요. 살인죄를 지어서 초나라에서. 강대국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아무리 살인해도 살리고 싶잖아요. 살리려고 하니까 백은 뭐냐? 돈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막내를 석방 교섭시키려는데 막내를 장남이 자원해요. 장남이. 하도 그냥 아버지 내 제일 큰 아들인데 내 동생 죽었는데 내가 가야지 왜 지 막내처럼 막내를 보냅니까? 하도 저러니까 말이 다 못해가지고 하소심 장남을 보내요. 보낼 때 이제 이미 다 알아. 이 범녀는 이놈 아들이 가서 둘째 아들 저건 죽었다. 속으로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죽는가 나중에 나와요, 이유가. 그걸 보내면서 다 방법을 알려줘요. 이 보물 한 상자 그냥 싸가지고 보내주면서 이걸 가서 초나라 가면은 초나라에서 지금 왕에게 제일 신임받는 충신이 누구냐면 장생이라는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가져간 이 보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무조건 다 줘라. 주고는 그냥 잘 부탁한다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말하면 도로 손해야. 범죄가 볼 때는 아들이 말도 잘 못하니까. 그래 보냈거든. 보냈는데 이 장생이 어릴 때 고생했잖아요. 어? 범녀가 이제 그 나라 그 월나라 떠나가지고 막 와가지고 처음에는 막 도망 와가지고 그냥 고생해가면서 하니까 고생했거든 어렸을 때. 그러니까 고생하면서 크니까 장생이 맏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맏아들이 그 물건에 탐욕이 있어요.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보물보이 막 맏아들 지도 못 본 보물이 많아가지고 막 지가 탐나는 거야. 그 남 주려고 아깝거든. 그런데 이제 그 초나라에 가서 그 충신 장성 집안 보니까 너무나 가난해. 이렇게 가난한 집에 이렇게 좋은 보물 많이 주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조금만 주고 나머지는 지가 보관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장생이 하는 말이 내가 분명히 살려줄 테니까 걱정 말고 바로 귀국해버려라. 있으면 자꾸 말썽 나니까. 그리고 석방된 뒤에도 왜 어떻게 살려줬냐 그런 거 묻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장생이. 이 맏아들한테. 그런데도 맏아들이 보물이 탐나가지고 안 가고 남아있다가 딴 데다 대보려고 또 막 보물 이것도 하나 주고 저것도 하나 주고 이래 막 여러 군데 뿌린 거야. 뿌렸는데 장생이 5학년 때 그녀가 특별 사면 하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죠. 살려준 거야, 장생이. 살려줬는데 나중에 특별 사면이 있다는 소문이 온 시내에 다 나요. 다 퍼지니까 이 범인 아들도 들었거든. 듣고 이상하다.
사면 있으면 내가 괜히 그 봉을 주면서 부탁할 필요 없잖아. 해가지고 그냥 그 충신 장생한테 가서 보물 도로 아니, 사면 된다는데 도로 달라게 뺏어 와버리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물건 탐하는 게 좋아요. 아이, 줬던 거를 어떻게 돌아 뺏어요? 놔두지 아까워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다들이 가난하게 컸기 때문에 탐욕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장생이 많이 보니까 지가 만들어서 살려줬는데 그 소문 듣고 이 자식이 지가 한 것도 모르고 그 장생이 뭐 내가 해서 그렇다 말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이 뭐 보면 뭐 없어도 그만이니까 줘버린 거예요. 그래 딱 알겠죠. 이러니까 장생이 왕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초나라에서 특사니까 초나라 사람만 살려주고 외국 사람들 다 죽여라. 그 특별 사면의 그 개념을 축소시켜 버린 거예요. 동생이 죽었어요. 지금 나중에 이 마다들이 가만히 보니까 특별 사면 막 나오는데 왜 안 나와 동생은? 뭐 시신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아버지 범렬이라는 사람이 어때요? 그리고 이 범렬 가리켜서 상성, 장사꾼의 성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범렬. 이거거든. 바로 그러니까 충신이 되려면 범죄처럼 돼야 돼요. 한 사람이, 한 권력자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막 그냥 끝까지 붙이다 보면 나중에는 망신당해요. 한 99%가 망신당하거든요. 그 다음 미녀 서시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서시 효빈, 서시 빈목. 눈을 약간 이렇게 찡그렸다 그래. 그게 이제 심장병증으로 좀 약간 이렇게 찡그린 표정인데 그게 미녀의 조건이라고 일부러 다 집어렸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가슴앓이 뜻으로 서시 봉심이라는 이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법률가 훈련시켜가지고 바쳤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오나라 망치게 한 요부잖아요. 그랬는데 이 여자가 오나라 망한 뒤에 어떻게 했느냐. 강에 투신했다는 설도 있고 범녀가 도망갈 때 같이 가서 함께 부부가 돼가지고 살았다는 설도 있고 두 가지 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이게요. 소주에 가면은 이게 쫙돼 있어요. 이 시설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자, 이제 손무입니다. 손무. 손무 중에서는 이제 비조진, 많은 새들이 다 없어지면은 멋진 활을 숨겨야 되고, 교활한 토끼들이 다 죽으면은 사냥개는 구워 삶아 먹어야 된다는 도리. 이게 그냥 병법의 기초입니다. 사기에 보면 이게 자세히 나와요. 이런 얘기가. 근데 사기에서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병법 13편. 이게 이제, 근데 손자병법이거든. 손자병법인데, 13편인데, 13편 전체 명은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계, 작전, 모공, 군형, 병세, 허실, 군쟁, 구변, 행군, 지형, 구지, 화공, 용관, 용관은 간첩입니다. 요지는 뭐냐? 지피, 지기, 백전, 부태. 적도 알고 나도 알면은 백전, 100번 싸워도 실패하지 않는다. 백전 불승이라고 하요. 근데 원래 말은 불태입니다. 불태. 하나도 어? 손해 안 본다. 그런 뜻이죠. 자, 시계편입니다. 시계편이 이거 제일 중요하게 봐요. 손자병법에서는. 시계편이거든. 시계편을 일본은 계편이라고 해요. 계편.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게요. 이게 이제 처세법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들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왔던가 자기 인생을 반성해 보십시오. 신전, 전쟁을 아주 신중하게 지시를 한 장군은 전쟁을 싫어한다. 북한 쳐들어오면 그냥 우리도 응대해야 돼. 이건 장군감이 아니에요. 손대병도 그 정신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신전, 신전해야 된다는 거야. 그 한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사칠계. 그래서 모든 병법은 궤도 속이는 거다. 속이는 거다. 그럼 병은 궤도이다. 싸우지 않고 묘산할 말이
이 묘사는 말 뜻이요. 모든 걸 미리 치밀하게 다 계획을 짜보는 것. 지금식으로 하는 시뮬레이션 다 해보는 것, 치밀하게. 겁니다. 묘산에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다. 묘산에서 이기지 못하면 승리할 공산이 적다. 가능성이 크면 이기고 적으면 진다. 하물며 절대 우연이나 이런 건 우선 안 믿어요. 하물며 가능성이 없는 공에 오죽하겠나. 묘산을 최고로 중시하고 모략으로 승리하는 것은 벌모고 이게 최고야. 그렇기 때문에 장수 첫째 조건은 지. 대가리가 잘 돌아가야 된다. 이 제일 지장. 이걸 제일 놓친다. 지는 뭐 장군만이 아니고 정치가나 뭐 회사원이나 누구나 지가 제일입니다. 지가 제일 앞서야 돼. 지가 떨어지면 모든 일에서 다 지고 말아요. 전형의 조건 이게 묘사는 5종입니다. 5사. 이걸 여러분 이걸 보면 이 구조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있죠. 하늘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땅이 중요하죠. 그 다음 인간이거든. 되게 천지인 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무슨 일 도모할 때 천운은 있나? 지세가 있느냐? 땅은 힘이거든. 지세가 있느냐? 그 다음에는 인화. 내가 사람들하고 다 화목하느냐? 그게 처세법의 기본이잖아요. 천운, 지세, 인화. 이게 뭐 관상사주 뭐 다 이게 기본이거든. 여러분 운명도 다 거기에 정해집니다. 그런데 거꾸로예요. 그럼 힘은 누가 제일 세냐? 인화가 제일 세고 사람과 화목하면은 지세를 이겨요. 기운이 없어도 이겨. 화목이 앞섭니다. 그 다음에 천운과 지세를 확보하면은 하늘도 감복해서 들어줘요. 보통 우리는 거꾸로 알거든. 천운, 운을 잘 타고 나서 그 다음 기세, 힘을 쓰기 길러서 사람 지배하면 된다. 천만에 거꾸로입니다. 사람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는 거. 화목. 그러니까 인화, 천운, 지세, 인화거든. 요게 이 장군의 조건에, 전쟁의 조건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천지는 요 가운데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도거든. 도는 누가 세우냐? 인간이 세워요. 인간이 세웁니다. 그러면 천지가 있고 나머지는 도, 장군, 법, 이건 다 인간이 하는 거거든. 그 인간이 다 하는 거예요. 이 손자병법이 이게 특징이에요. 도를 보십시오. 가다가 뭐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손자병법에서. 도는 뭐냐? 방침이야. 도리야, 도리. 지도자 국민이 일치하느냐? 지도층과 백성들이 일반 민중이 함께 하느냐? 함께 죽을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느냐? 이게 서의대예요. 아무리 국방력이 강한 곳에 보아 원자 무기가 있어도 국민들이 안 따라주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게 다 도야, 도. 그 다음에 천의 조건을 보고,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땅의 지세를 이런 건 다 알고, 그 다음에 장군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장군이면 다 된다. 천만을 말입니다. 장군 얘기 있거든. 장군은 뭐냐? 지가 제일이죠.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용과 음은 꼴찌예요. 근데 보통 장군들은 다 용과 음을 1등으로 삼아요. 절장이죠. 똥별이지, 똥별. 어? 똥별이. 그 다음에 법입니다. 균열, 장비, 뭐 이런 것들. 근데 사람들 보면 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봐요. 이거부터 보거든. 무기는 뭐냐, 장비는 뭐냐, 이런 걸 먼저 따져요. 그 다음에 이제 장군 따지고, 그 다음에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돈은 보지도 않아요. 모든 정치나 뭐 회사 운영하는 거나 다 그렇거든. 어떻게 하면 이익이 남느냐?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이거부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거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딱 점검해 오는 거야. 이게 이제 5도입니다. 5도. 5사. 5사 기본입니다. 7개. 7개는 이제 요 뒤에 자세히 나와요. 여기 어디 나냐면 이래 나옵니다. 주, 숙, 유도. 주인이 도를 가지고 있느냐? 민심 장악하고 있느냐? 그 다음 장군은 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 천지, 이점을 기후와 그 지세 이런 걸 이점 이용할 수 있느냐? 법령을 다 알고 지킬 수 있느냐? 그 다음 병력, 병중, 군사들, 그 다음 사졸, 졸병들까지도 장교부터 졸병까지 다 하느냐? 상벌,
체제가 국가시 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7개란 말이죠. 그 5가지와 7가지 이거거든. 자, 그다음 시형 이건 뭐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장구만 잘하면 시형은 되는 건데 이번이 작전표이거든. 작전표는 용병의 해로움을 다 알지 못하는 자는 용병의 이름도 알지 못한다. 반드시 이로운 점과 불리한 점을 함께, 불리한 점은 이런 거다. 그럼 불리한 점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 그래야 이런 이로움을 취할 수 있다. 함께 검토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작전표입니다. 작전을 아주 잘해야 된다는 거. 보제도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적도 알고 나도 알면 이긴다 하는 거 바로 모두도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다음 모공편입니다. 모공편 백전백승이 최선이 아니야. 이 최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알죠? 싸우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이게 뭡니까? 신전, 전쟁을 신중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여기다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모공편이란 말이죠. 용병의 능숙한 자는 싸우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고 공격하지 않고 성을 무너뜨리고 오래 끌지 않고 적국을 깬다. 희생 없이 온전하게 천하를 다툰다. 따라서 군대를 손상시키지 않고 이익을 온전히 지킨다. 이것이야말로 꾀로 싸우는 병법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얼마나 좋아요. 성을 쳐들어가는 거 제일 미련한 장군이 하는 방법이다. 그런 겁니다. 벌모와 벌교와 벌병 이게 다릅니다. 벌모, 벌교, 벌병. 군대를 쓰는 최상의 방법은 벌모, 꾀로 하는 거고. 그 다음이 벌교, 좀 적게 싸우는 거고. 그 다음이 벌병, 온 병사들 다 동원해가지고 육박전 벌이는 거고. 가장 낮은 것이 공성, 성을 공격하는 거. 이건 제일 핫바리 병법. 공성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희생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게 그대로 더 자세히 설명한 게 바로 밑에 나오는 겁니다. 이걸 잘 보면 돼요. 자, 이래 딱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군형. 예, 이게요.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긴 뒤에 싸움을 찾고 피하는 군대는 먼저 싸운 뒤에 승리를 구해요. 용병에 능숙한 사람은 전쟁의 객관적 규칙에 따라 자신의 전법을 결정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객관적인 조건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졸렬한 작전가들은 지 잘하는 것만 지가 포병 출신 장교 같으면 대포 찌 앞에 세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손자 말에 의하면 가두어둔 물을 천길 골짜기에 떠놓은 것과 같다. 작전을 잘 짜면은 둥근 돌을 천길 산 밑으로 굴리는 것과 같다. 쉬운 거죠. 이렇게 하면 능동성을 충분히 발휘해 전쟁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 양군이 교전에 앞서서 적이 이길 수 없는 태세를 갖추고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조건을 이미 다 만들어 놓고는. 뭐 우리가 살아가는 거나 뭐 사업이나 다 이게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 다음 병세. 이거는 기세에 맡긴다는 임세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싸움을 나무와 돌을 굴리듯이 한다. 참 문장도 좋죠. 수필 문장도 좋아요. 나무와 돌의 성질은 편안하면 조용하고 위태로우면 움직이고 원하면 멈추고 둥글면 굴러간다. 따라서 잘 싸우는 사람의 기세는 마치 둥근 돌을 천길 산 위에서 굴리는 것과 같다. 혼란은 평온에서 생기고 그렇잖아요. 평온하다 싶어도 분란이 나거든. 집안에서 참 좋고 편안하다 하면 꼭 사고 나요. 그분 용기에서 나오며 나약하면 강하면서 생긴다. 적을 잘 움직이게 만드는 자는 가상으로 적을 반드시 따라오게 만들고 적이 어디 숨어있어도 따라오게 만들어. 적이 반드시 취하게 될 이익으로 유혹한다. 안 나오면 안 되게끔 만들어요. 속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 다음 허실피해입니다. 이 말이 왜냐하면 이 병법 한 사람들이 노자, 장자를 함께 합니다. 공자 가지고 안 돼요. 공자는 병법에 별 도움 없고 노자, 장자가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그 법칙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이제 손자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의 형태는 물을 못 뜬다. 이거요. 난 이 말 보고 참 이 사람 철학자 수준 같아요.
상대를 끌고 다녀야지 상대가 끌려나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격을 잘하는 자는 적이 어디를 지킬지 모르게 하며, 그렇죠. 어디를 공격해올 꼭 갔다 하면 거긴 방비를 하거든. 그럼 어디로 흘지 모르게 공격을 해야 돼요. 뜻밖의 지역을. 잘 지키는 자는 적이 어디를 공격할지 모르게 한다. 거꾸로죠. 공격할 때와 방어할 때 서로 상대로 하여금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아주 미세하고 형체도 없으면 귀신같이 소리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의 생산을 쥔 살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임세와 궤도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을 임세라고 한다. 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하려면은 물처럼 해야 된다. 물을 본받아야 된다. 철학이죠. 군대에 무슨 물과 같다. 이거 물의 성질 봐요. 명물이잖아요. 어? 아래로 흐르고 군대는 튼튼한 곳을 피해 허술한 곳을 공격한다. 물은 땅을 봐가며 흐름을 만들며 군대는 적의 상황에 따라 승리를 창출한다. 따라서 군대는 정해진 형태가 없고 물 역시 정해진 모양이 없다. 적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여 승리하는 것을 신이라 한다. 여러분 명술필 따로 없어요. 적이 흙을 높이 쌓고 도랑을 깊이 파고 수비에 들어가도 나와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적이 반드시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을 내가 싸우지 않으려면 땅에 선만 그어놓고 지켜도 적이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까닭은 우표를 찔러 적의 목적과 엇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구절 하나하나가 그냥 계속 파고 연구해야 될 구절들입니다. 그다음 군쟁입니다. 진짜 빠를 때는 바람 같고 느릴 때는 숯불과 같고 침략할 때는 불과 같고 버티고 있을 때는 산과 같다. 아, 참 얼마나 문장 표현력이 좋습니까? 적의 날카로운 기운은 피하고 느슨한 기운을 공격하여 자신을 다스려 적의 혼란을 기다리고 차분하게 적의 소란함을 기다리며 짧게 이동하여 먼 길의 적을 기다리며 쉬면서 적의 피로를 기다리며 배불리 먹고 굶주린 적을 기다린다. 이길 수밖에 없죠. 이 군쟁입니다. 그다음 구변. 지혜로운 자는 반드시 이익과 손해를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익을 생각해야 일에 힘을 쓸 수 있고 손해를 생각해야만 그 힘끌을 풀 수 있다. 그래서 그 만에 하나라도 있을 그 구멍을 다 메꿔주는 겁니다. 그다음 행군입니다. 두 군데가 진지 사이에 두고 교전하는 중에 나타나는 12가지 표면적 형상을 통해 적군의 진영은 의도를 간파하는 거. 관찰력이죠, 이거는. 행군. 그 이제 전진하거나 뭐 후퇴하거나 할 때 군인들 지켜야 될 요령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지형. 이건 이제 바로 지형입니다. 지리에 통달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세계 모든 나라 지도 중에 군사 지도가 가장 치밀합니다. 그건 비밀이에요. 등산로도 어떤 등산가에 못지않게 군사 지도는 더 치밀해요. 자, 구치. 처음에는 처녀와 같이, 뒤에는 도망가는 토끼와 같이. 아, 이 비유가 참 멋있죠? 조심조심 가다가 갈 때는 확 그냥 속도 내는 거. 그다음 화공 표현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격 무기죠. 이거는 이제 각종 무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지금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 당시 무기를 가지고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다음 용감 표현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이게요. 이게 이제 손자의 인생관에 나타나요. 귀신에게 물을 알아서는 안 된다. 점치고 그따위 짓 하지 말아요. 다른 일을 본받아서도 안 된다. 누구는 어디서 어떻게 했다 그러더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 달라요, 다. 여러분 사는 게 다 다르죠? 그 이외에 전문 따위를 보고 추적해서도 안 된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 적의 정황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알아내야 된다. 그게 이제 간첩입니다. 용간, 간첩이에요. 이게 이제 최후 마지막에 다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적과 정황을 가장 정확히 아는 건 뭐냐? 간첩을 보내가지고 세세히 정보가 다 와서
그 보고를 받고 작전을 다시 고쳐 수정해서 전쟁에 임하는 거. 이걸 이제 필승의 조건으로 본 겁니다. 이래서 손자의 사상이 이제 그 휴머니즘적이고 중요한 것이 승산 없는 전쟁을 금지합니다. 신전이거든, 신전. 승산 없는 전쟁 금지야. 그 다음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그 다음이야. 군대는 물과 같이 해. 그래서 적도 싸움 안 하고 이기니까 적도 사람 안 죽고 우리도 안 죽는 거예요. 가장 휴머니즘적이죠. 인도적인 전쟁이야. 그 다음에 싸우더라도 적을 적게 죽이고 우리 병사도 희생이 적게 해서 이기는 거.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이죠. 그 군대는 물과 같이 그 모든 법칙을 따르라 이거죠. 곡선적인 사고, 경직된 사고가 아닌 겁니다. 그 머리 회전을 내 표현식으로 말하면 360도 계속 회전해야 된다. 그때그때 다 달라지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장군의 조건은 지, 아까 나왔죠. 용, 신, 인. 이거죠. 이게 공자하고 다르죠. 공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왕으로서 제가 지켜야 될 것, 신을 일로 삼았거든. 근데 아무리 신용 있는 사람과 사람이 좋은 사람도, 의지가 굳은 사람도 지 없으면 안 돼요. 지. 그러니까 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용단성도 있고, 그 다음에 신임도가 있어야 됩니다. 인은 우리 나중이에요. 근데 권위부터, 폼부터 잡는 그거는 이제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자, 이게 이제 손자병법의 요지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더 이 강의 듣고, 야, 한번 읽어봐야 되거든요. 한번 읽어보고, 이거는 집에 그냥 한 권 사놓고, 여러분도 수필 쓸 때 보고 인용해도 되고, 자식에게도 보락하고, 손자, 손녀에게도 보락하고, 누구에게나 봐야 되는 처세술 독본 뭐,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이것만 딱 한 10번쯤 보면은, 저절로 그냥 친구도 잘 사귀고 잘 살아나가요. 아셨죠? 자, 끝내고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병법입니다. 오자, 손빈, 제갈량의 병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